자,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 백제 카테고리는 자,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 파이썬의 대표적인 자료 구조인 자, 컬렉션 자료형 네 가지를 공부할 때 공부 가이드를 제시해 보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코드를 작성하면서 푸는 자, 그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자, 우리 이제 본격적인 이제 리스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컬렉션 자료형들을 좀 이제 공부를 이제 해 나갈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부 방향 또는 공부 가이드를 좀 제시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좀 간략히 좀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 네 가지가 자, 리스트, 튜플, 집합, 딕셔너리. 자, 요거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파이썬의 컬렉션 자료형 자,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 네 가지를 다 어떤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에너지나 이런 어떤 공부의 어떤 집중, 네, 이런 것을 조금 이제 분산해서, 네, 좀 차별을 둬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네,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네, 또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죠. 네, 우리 뭐 이제 수능이나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공부할 때 보시면은 그 영어 단어 이제 영어 같은 거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영어 단어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시험에 그 해당 시험에 맞지 않는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운다 해서 그 공부하는 시간은 엄청난데 효율은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집중해서 처음에 이제 공부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좀 높은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리스트하고 딕셔너리, 네,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리스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가 네, 또 이제 중요하고, 네, 그 나머지가 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네, 상당히 중요하죠, 나머지도. 네, 또 집합 같은 것도 중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어떤 자료 구조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우리 이제 복권 같은 거 프로그램 만들 때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네, 그래서 어찌 됐건 다양한 이제 특징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제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지 않고 이 두 개만 공부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선은 이제 이 두 개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자꾸 이제 공부를 계속 이제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 튜플하고 집합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게 이제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파이썬에 이제 많은 문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뭐 리스트하고 딕셔너리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또 계속해서 또 그 뒤에 나오는 어떤 그런 과정들도 계속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딕셔너리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또 계속 그 다음 어떤 문법을 향해서 또 계속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네,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필요한 시점에서 이제 튜플 집합 네,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어떻게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면 조금 네, 에너지나 이런 것도 근데 공부의 양이 너무 많으면 처음에 지쳐 보이고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 리스트하고 딕셔너리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를 이 리스트하고 이 딕셔너리에 좀 집중해서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파이썬 백제에도 자, 리스트하고 주로 이제 딕셔너리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를 많이 이제 그 배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튜플하고 집합은 사실 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 튜플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트하고 뭐 상당히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리스트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도 튜플은 거의 뭐 거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도 있는데 어찌됐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걸 약간 이렇게 한 칸을 이렇게 한 두 칸 정도 벌려놓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게 두 칸 왜 벌렸냐면 얘네 두 개가 거의 뭐 쌍둥이 같아요. 상당히 비슷하다. 또 요거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 얘네가 거의 뭐 쌍둥이 형제처럼 또 쌍둥이 자매처럼 상당히 비슷해요. 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요 리스트 하나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 공부해 두면 튜플은 거의 거저먹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이 집합하고 딕셔너리가 거의 비슷해요. 물론 이제 차이점도 많죠. 네. 네, 어찌됐건 딕셔너리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집합도 상당히 거의 뭐 거저먹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하고 딕셔너리, 네, 이 두 개가 또 실제로 우리 이제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 리스트하고 딕셔너리가 또 이제 뭐 사람에 따라 이제 그 개발하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리스트하고 딕셔너리 이 타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이제 구현하기 때문에 이 리스트하고 딕셔너리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사용법만 정확히 이해하고 또 이제 많이 사용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파이썬 백지에서도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리스트하고 리스트하고 딕셔너리에 좀 포커스가 많이 이제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리스트에 자, 많은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서 어떤 강의 진행이 이제 되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네, 이제 뭐 문제의 어떤 형식을 빌려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뭐 공부 어떤 방향이나 좀 가이드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리스트부터 자, 본격적으로 여기에 이제 많은 네, 집중돼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요. 자,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리스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리스트의 용도는 무엇인가,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네, 하나하나씩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양한 이제 문제를 통해서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리스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용도는 또 무엇이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 리스트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열을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쉽게는 그냥 이제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양한 어떤 데이터 값을 담는 바구니. 네, 근데 데이터 값이 뭐 이제 정수만 그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배열은 어떤 동일한 그런 어떤 그 데이터 타입의 값들을 담는 그런 이제 그 바구니의 어떤 용도로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파이썬의 리스트는 다양한 데이터의 값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도 담을 수 있고 실수도 담을 수 있고 뭐 문자도 담을 수 있고 또 리스트나 튜플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데이터 값을 담을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자, 리스트라는 게 없으면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데이터 값을 담는 우리 이제 바구니처럼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어떤 그 리스트가 없으면 자, 리스트가 자, 없으면 우리 이제 어떤 그 다양한 데이터 값을 이제 어떻게 담을까요?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person 자, 1이라는 어떤 사람의 자, 네임 정보를 내가 이제 홍길동 이게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에 담으면 되죠. 근데 변수에는 어때요? 어떤 하나의 데이터 값만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처럼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는 자, 이런 어떤 문제형 데이터 그 값을 이제 담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person 1에 내가 이제 나이를 알고 싶어요. 나이도 담고 싶어요. 33세면 이렇게 이제 담고 싶은데 이렇게 담겠죠. 네, person 1에 이제 나이. 그다음에 또 person 1에 또 이제 뭐 주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수를 그때그때 선언하고, 그렇죠? 한강 고수부지 아파트. 네, 저런 아파트 없어요, 여의도에. 네. person 1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전화번호 같은 것도 또 담고자 하면은 person 1. 네, person 1에 어떤 이름, 나이, 뭐 이제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가 없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담는 거죠. 출력은 뭐 이렇게 하겠죠. 네. 이름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뭐 이제 person 1에 자, 이름을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 person 1에 그 다음에 나이를 출력하고
다음에 또 person 1에 주소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person 1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person 1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고, 33세고, 여의도에 살고 있고, 전화번호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리스트가 없다 보니까, 리스트가 없으면 이렇게 변수, 각각의 어떤 변수를 person 1의 어떤 뭐 name,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age, 그 다음에 address, tell,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명을 만들어서 각각의 어떤 정보를 이런 다양한 어떤 데이터 값을 담아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네, 그쵸? 네. 그래서 뭐, 그럼 이제 person 2가 또 생기면은 또 이런 식으로 전부 또 이제 변수 또 만들어 갖고 또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네, person 2의 어떤 name이 뭐 이제 이순신,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또. 그쵸? 그러니까 리스트가 없다면은 감히 뭐 그 생각도 하기 싫죠. 네, 짜증나고 번거롭고. 네, 근데 이제 리스트라는 다양한 데이터 값을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뭐요? 이런 바구니가 있으니까 이 바구니를 잘 사용하면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게 어떤 프로그램 코드를 짜고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리스트가 있으면 뭐예요? 야, 이런 바구니가 있으면은 얼마나 편해요. 예를 들면 person 1이라는 이런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리스트를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자, person 1이 뭐예요? 자, 홍길동. 자, 다양한 데이터 값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정수, 실수, 문자, 리스트, 튜플 다 담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문자형도 저장할 수 있지만, 담을 수 있지만, 자, 이 바구니에는 이렇게 33이라는 정수도 담을 수 있어요. 키도 담을 수 있어요. 키도 뭐 180.5면 이렇게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이 다음에 주소네요. 주소가 주소도 이렇게 담을 수 있죠. 서울 영등포구 이거 잘못됐네요. 고수부 T로 됐네. 고수부지. 네. 자, 이런 식으로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전화번호도 이렇게. 전화번호는 이제 얼핏 보면은 이제 그 숫자형 같지만 보통 이제 문자형으로 이렇게 이제 문자열로 많이 이제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출력은 아주 간단하죠. 출력은 그냥 person 1만 이렇게 출력을 하면 끝. 네, 위에처럼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출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자,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편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자, 리스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은 자, 위에 좀 구분이 안 돼 있네요. 구분 좀 해놓고 자, 됐죠? 다시 자, 리스트가 있으면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위에는 뭐예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 그냥 그쵸? 그냥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변수 선언하고 이렇게 이제 값 입력해 갖고 이제 하나하나씩 또 출력하는 자, 이런 게 되는 거고. 자, 이제 밑에는 이제 리스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한 줄에 하나의 어떤 리스트 안에 다양한 데이터 값을 저장해서 person 1에 이렇게 쏙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바구니, 다양한 데이터 값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바구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데이터 값을 담아서 person 1에 넘겨주면은 그걸 그대로 출력하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person 2도 그냥 뭐 선언하고 이렇게 또 뭐 이순신 해갖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얼마든지 자, 이런 어떤 그 리스트, 네, 이런 어떤 각각의 이제 요 각각의 이런 것도 이제 요소라고 그래요. 뭐 원소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요 리스트 내에 이런 어떤 다양한 데이터 값들 각각의 그 요소에 이제 접근을 해서 내가 어떤 특정 그 요소의 어떤 값만 출력을 하고 싶다든지 또는 뭐 어떤 또 요소를 또 좀 더 추가한다든지, 그쵸? 또 추가도 할 수 있을 필요할 수 있잖아요. 추가 어떤 정보가 또 어떤 키에 대한 정보를 또 입력한다든지,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또 추가할 수도 있고 또 변경도 할 수 있고 또 삭제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바구니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런 어떤 뭐 이 바구니 자체가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기존에 어떤 그 정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여러분 추가했으면 변경이나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삭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빈 리스트에 뭔가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공부한다는 거는 자, 이 바구니에 대한 어떤 사용법,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는 거, 뭐 그거 외에도 뭐 정렬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렇죠? 이런 어떤 정렬 같은 것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이 리스트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그렇죠? 네, 그 다양한 이런 어떤 다른 또 컬렉션 자료형들에 대한 어떤 사용법도 결국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다양한 데이터 값을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뭐다? 이런 어떤 다양한 데이터 값을 우리 이제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그 어떤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자료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